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1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주말이 돌아왔습니다. 권중광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말을 가을의 주말입니다. 그렇게 춥지도 않고 바람도 이렇게 불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말에 쉬시는 분들은 가까운 야산이나 또는 바닷가 공원길을 한번 걸으시면서 뭐 집이 부인이나 와이프나 아이들 데리고 가시면 더욱 좋지요. 아마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개를 목줄을 이렇게 달아서 개를 같이 산책을 하면 개가 아주 행복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반려견을 250만 원 양육비를 안 준다고 해서 파양을 했다. 뭐 파양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뭐 입양을 했어야 파양인데 시험을 받은 건데 그냥 정들었으면 키우면 되는데 개 키우기도 귀찮겠죠. 뭐 김정숙 씨가 그래서 하겠습니까? 뭐 문통이겠습니까? 그걸 무슨 개 뭐 키우는 사람 뭐 200만 원씩 주고 뭐 키우려고 한다는데 그건 개 키우는 게 아닙니다. 개는 반려견이라 면 식구로 가족으로 생각해가지고 목욕도 시키고 또 어떤 사람은 화장도 시켜요. 발톱도 깎아주고 닦아주고 대소변도 치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개는 주인한테 꼬리를 흔들면서 복종하는 충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문통이 아주 역사에 남을 겁니다. 대통령이 지난 사람이 250만 원 안 주고 준다고 4년여 동안 기르던 개 그리고 가진 그 언론기관에 애견자다 하는 식으로 그 정치 쇼로 보여주는 건 다 써먹고 그 개가 뭐라 그럴까요? 개가 동물이니까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개가 그랬겠죠. 아이고 내가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처량하게 고아 신사가 됐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될 건 차라리 이북에서나 오지나 말걸. 그럼 김정은이가 먹이는 거나 잘 먹일 거 알고 잘 키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죠. 동물이니까 뭐 말을 안 하니까. 그래도 한동안 아마 그 주인의 얼굴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낯설어 가지고 상당히 위축될 겁니다. 동물을 키우려면 참 정성껏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키우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동물 학대가 됩니다. 학대. 그러는 가운데서 뭐 MBC 기자를 대통령이 가는 1호기에 탑승을 거절한다 뭐 해서 뭐 야당이 또 뭐 언론기관들이 뭐 난리가 치는데 그거는 청와대 아니 청와대랬다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 잘한 겁니다. 아니 언론이 있지도 않고 확인된 것도 아닌 걸 갖다가 보도를 자막을 해서 보도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 웃음거리가 되고 우리 국민들한테 갈등을 지게 만들고 정치적으로 갈등 지게 만들고 그게 언론입니까? 사기 집단이지. 언론은요 더 보태지도 빼지도 말고 사실대로만 하면 됩니다. 잘못하는 거 있으면 잘못하는 거 보도하고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하는 거 보도하고 나머지 판단은 독자 시청자가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후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후진 게 뭔지 아세요? 정치가 후지고 언론이 후지입니다. 대한민국이 후지입니다.
그거 아마 우리 국민들 다 알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에게도 자기 편에 들어있는 그런 정당에서는 그 언론을 아주 제일 치겠죠. 자기네들 그렇게 자꾸 보도로 다 이렇게 자기네들 입장을 내세우고 보여주고 덮어주고 뭐 가려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겠죠. 근데 그거는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정당이나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다 후진 겁니다. 삼류 정치, 삼류 언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하고 이번에 G20 회의에 참석차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4박 6일간 일정으로 갔습니다. 캄보디아하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회담이 있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G20, G20 정상회의에 러시아 푸틴이 참석을 안 한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외신이 알려지고 있어요. 그 참석 안 하는 이유는 그 정상회의에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 정상이 푸틴을 만나면 귓방울 때린다는 거예요. 귓방울이. 그런 거를 외신 보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공식 그 자리에서 망신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참석을 안 한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참석을 안 하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푸틴이 참석 안 하면 우린 참석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초청장을 보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참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푸틴은 왕따 당한 거죠. 왕따 당한 거지. 푸틴은 이렇게 전쟁광, 이북이나 중국이나 전쟁광 나라는요 아주 없애버려야 됩니다. 자유민주 진영에서 완전히 그냥 목을 조여가지고 없애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는 자유 속에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유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못 먹고 못 살아도 자유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은 전쟁을 일으킨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큰 지탄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 지금 현재 보도에 그 외신 보도에 보니까 우리나라 언론에도 지금 잘 찾아볼 수 없는데 아마 났을지 몰라요. 한국산 포탄은 10만 발, 한국에서 만든 그 포탄을 10만 발을 미국이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가지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10만 발을 제공한다는 그런 소식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정말 기쁩니다. 우리나라가 인명살상 무기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해서 뭐 헬멧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 군대 복장이라든지 또는 뭐 이 의약품 같은 거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일부러 우리나라에서 제공한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살상 무기는 제공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 포탄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에서 10만 발 사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는 꼭 먹고 안 먹는 거 아니에요? 파탄 파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되는 기업들이 그 재고 많이 쌓였을 텐데 그 10만 발 팔고
그뭐 우크라이나 또 그거 가지고 또 저 전쟁을 일으킨 침략자 그 러시아를 갖다가 러시아 군대에다가 포탄을 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면 그 좋은 거죠. 그래서 아주 제가 볼 때는 참 정말 기쁜 일이에요. 반도체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말이죠.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또 세계로 나가서 그냥 뭐 수조 원치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있고 참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벙창벙창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저 뭐 좌파들은 맨날 국내에서만 그냥 뭐 뒤가 어떻고 앞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맨날 그 사람들만 가지고 따지고 물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서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우리는 그렇게 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는 것이 곧 우리나라가 성공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지하는 거예요. 저는 정당에 연루되지 않고 그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잘하는 사람이면 그분은 어느 정당에 있든지 그 사람 지지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가 6.25 사변 때 총알 하나 못 만들고 뭐 총도 다 미국에서 제공하고 수리탄도 미국에서 제공하고 포탄도 뭐 자동차 탱크도 미국에서 제공했잖아요. 그런 아주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고 그다음에 저기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그 기술 저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게 생산하는 게 없었는데 그저 미국에서 그 당시엔 뭐 미국에서 먹는 우유가루 뭐 밀가루도 제공해주고 뭐 그다음에 뭐 군사 무기도 제공해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정말 고마운 나라예요. 저는 한 점 뭐 어디 가공 없이 어디 어디에 편드는 거 아니고 미국은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북과 힘을 합해가지고 6.25 사변 때 우리나라를 적화유격하는데 이북을 도왔던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물자 땡 그런 거 대해줬잖아요. 비행기도 대주고 또 중국도 물자도 대주고 뭐 중공군이 수십만이 우리나라 같이 그 이북과 같이 해서 우리나라 쳐들어왔었잖아요. 전 중공군 사람들을 봤거든요. 어릴 적에 중공군들을 봤거든요. 샬라.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도 만들고 뭐 장갑차 탱크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고 그다음에 포탄을 외국에다가 10만 발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군을 위해 처음으로 포탄을 제공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포탄 제공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비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장관과 만나 이러한 포탄 제공을 진행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비밀 합의에 대해 잘 아는 미국의 소식통을 인용하며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포병 부대가 몇 주 동안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월스트리트 제너럴지는 한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포탄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해당 약속을 우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제공하는 무기로 미국은 거의 고갈 상태인 포탄 비축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8월 미국의 155mm 포탄 재고가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떨어졌다. 미국에서 이미 많이 제공을 했기 때문에 포탄이 미국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번에 10만 발을 미국이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위한 한국의 포탄 제공 합의는 최근 북한이 중동과 아프리카를 통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했다는 백악관 발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남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각각 간접 지원에 나선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러시아한테는 이북이 북한이 포탄을 동남아를 위해서 우회해가지고 러시아에다 판매를 했고 지원하고, 한국은 미국에다 판매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하고, 하여튼 참 포탄이 남북 포탄이 우크라이나에서 부딪히게 생겼네요. 이와 별도로 주한 미군도 이달 초 포탄 재고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 미군 사령부 대변인 아이삭 테일러 대령은 주한 미군 보유 무기를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왔다면서 이는 우리의 작전과 동맹인 한국 방어에 전념하겠다는 철통 같은 약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의 이번 포탄 제공 역시 북한의 도발 수위 고조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군사 준비 태세를 약화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미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국이 포탄을 10만 발을 갖다 미국에 판매한다 하더라도 이북에 도발하는 데 대한 대비는 다 저기 되어 있다. 그런 정도의 양은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상황과 국제 정세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한국의 결정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를 파탄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얘기요? 러시아가 지금 우리하고 지금 현재 무기를 수출입 여기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할 말이 있는 겁니까? 물론 러시아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적인 서로 지원하는 거, 또 판매하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뭐 러시아에서 뭐 전에는 가스도 뭐 수입해 온다든가, 또 우리나라에서 또 생필품을 러시아에다가 판매한다든가, 뭐 수출한다든가 이렇게 서로 하는 건 해왔습니다. 근데 6.25 때 이북을 지원해서 남한을 쳐들어오게끔 만든 그거에 대해는 러시아도 책임을 지금 책임이 있다고 러시아도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 이북을 지원하고 있는 게 러시아 아닙니까? 그럼 이북을 지원하면 이북이 남한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중지시킨다든지 핵 지금 이제 개발하는 걸 갖다가 중지시킨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러시아는 이북에 대해서 다 지원할 거 지원하고 편들 거 다 편들면서 우리나라 보고 무기를 갖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은
러시아와 관계, 양국의 관계를 바꿔낼 거라고 공갈협박하는 건 내정 간섭입니다. 지금도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살상 무기나 이런 것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잘했어요. 당연하죠. 우리 주권의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이북의 공산, 정치적으로 이북의 공산주의 편 아닙니까? 러시아, 중국, 이북 편 아닙니까? 그럼 우리한테 이렇게 저렇게 할 말 없죠. 경제적으로 수출입하는 것은 양국이 민간 차원에서 하는 거고 말이죠. 러시아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이번에 동남아에서 G20 그 정상회의에 참석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외국서 왕따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나라의 정상이 오기만 하면 만나면 귓방머리를 때린다 그런 것 때문에 못 간다고 보도가 나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맞을 짓을 했구나. 그래 맞으면 창피하니까 안 간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걸 정보를 입수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김정숙 씨, 문통의 부인 김정숙 씨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홀로 날아갔다, 인도를 갔다 그러는 걸 보도를 보고 어떤 사람이 저녁에 술 먹다가 얘기하는 중에 그냥 내 옆에 있거나 내 동생 같으면 귓방울을 때린다고 그래서 아주 한참 웃었습니다만 귓방울이 때리지 말고 귓방울이 맞히다 말라고 그런 얘기 됐는데요.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전용기를 끌고 인도를 갔다 왔다. 그거는 참 역사적으로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대통령 부인 전에 있었습니까? 아니 이후에 앞으로 있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불러가지고 인도나 무슨 어디 동남아 쪽 갈 것 같습니까? 임기내 그런 거는요 수준 문제고 자질 문제예요. 참 푸틴의 귓방머리 맞기 싫어서 그래서 동남아 그 G20 그 정상회의에 참석을 안 한다 하는 것은 참 코미디입니다. 아주 웃기는 노릇입니다. 푸틴은 어서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이제 겨울 되기 전에 중지하고 각자 자기 나라 경제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전쟁터에서 애매하게 수만 명이 죽게 살상하는 일이 없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한국은 기존의 방탄복과 헬멧, 의료 장비를 지원했으나 무기는 지원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전쟁을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는요, 어느 나라였든지 공산주의든지 자유민주든지 그런 나라는 자유우방에서 아주 몰매를 쳐야 됩니다. 그 나라는 집중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 본인 정치 지도자들이 그 전쟁터 나가서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애매한 힘없는 국민들만 가서 포탄에 맞아서 사망하고 말이죠. 그 가족들은 어떡하고 이 세상에 짧은 세상에 태어났다가 그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망을 했다. 그거는요 요즘 같은 시대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한국에서 무기, 포탄
155mm 포탄 10만 발을 미국으로 수출한다. 그러면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뭐 지원 오든지 말든지 우리나라 하여튼 팔 수 있는 걸 발휘해서 우리나라는 경제가 아주 잘 되면 뭐 그건 환영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이 참 많이 발전했어요. 그 6.25 때 거지 깡통 같은 같은 그런 나라에서 지금 세계 수출 10대국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한 발전입니다. 대단한 발전입니다. 이것은 우리 선배와 우리 세대 때 그렇게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6.25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6.25 참 그 피비린내라는 그 전쟁터를 목격을 못한 사람들, 그런 세대는 함부로 남북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아요. 이 좌파들 6.25 사변 때 그 전쟁터를 겪어봤습니까? 모르면 입 쳐닫고 조용히 있어요. 개뿔도 모르면서 말이죠. 이북에다 말이야 돈 대주고 뭐 요즘에 돈 보냈다고 뭐 이게 저 조사가 나오던데 이제 좀 더 있으면 더 뭐 밝혀질 겁니다. 이북에 돈을 지원하는 이런 인간이나 그런 기업이나 그런 정치 지도자가 있었다면요, 그 사람들은 역적입니다. 그 측근들이 있으면요, 그냥 옆에서 권총으로다가 그냥 팍 그냥. 박정희 대통령은 참 더 살아서 좋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양반은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어이없게 자기 측근한테 총을 맞아 돌아가셨는데 그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저 푸틴같이 못된 저런 인간들은요, 그 주변에 있는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옆에서 빠방. 그래서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말 토요일 아침 여러분들 오늘 오후 일정을 여러분들 건강과 그리고 가정이 행복한 그런 시간으로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지난번에 제가 아는 사람은 영종도 근처 어디로다가 낚시를 친구들하고 갔다 오더라고요. 저는 못 갔습니다만 낚시. 요즘에 아마 망둥이가 많이 컸을 거예요. 요즘 가을 망둥이는 크거든요. 큰 건 동태만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편안한 알찬 주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